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유치 전략이나 그 개최지 유치 전략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번 수업은 이벤트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 속초가 중심인데 강원도 컨벤션 뷰로의 그 단장, 저기 팀장님 같은 인터뷰한 것이 있어서 요거 잠시 보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모든 도시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들이 훌륭한 마이스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유치하고자 하는 마이스 행사의 성격과 개최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 유치는 정부 간 고위급 회의와는 달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역민과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개개인마다 매 순간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인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희망합니다. 따라서 이벤트의 사교 패턴을 분석하고 경쟁국과의 물리적 차별화는 물론 우리만의 정서적 차별화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숙지해야 할 점은 유치 마케팅 전문가는 백조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호수의 우아한 백조는 물속에서 열심히 발을 저어야 그 자태가 수면 위에서 빛나듯 여러분의 발품의 노력과 현장 답사 대책의 민첩성은 여러분의 유치망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좀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열에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벤트 유치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 기업 회의에 관련돼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벤트 유치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 소위에서 속초 우리 그 컨벤션 뷰로의 마케팅 팀이 유치하는 과정을 갖다가 같이 좀 중간 삽입하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이벤트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벤트 정의가 뭐죠? 이벤트가 뭐죠? 제가 그 시간에 했었는데 앞 시간에 예전 시간에 한 4, 5주 지났죠? 뭐 공익이라든가 기업 이익 그런 그 단체의 이익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엄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그렇잖아요. 사전에 계획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상을 참여시키는, 특정한 대상을 참여시키는 사건 또는 행사의 총칭이 말했죠? 행사의 총칭이라고. 행사나 사건의 행사의 총칭을 가리켜서 총칭을 해서 우리는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이죠. 어떤 이익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참여시키기 위한 사건 또는 행사의 총칭이다. 이것이 이벤트다. 상당히 그 의미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자. 지금까지 앞 시간까지 우리가 국제회의 시설을 갖추고 어떤 미팅 시설, 이런 컨퍼런스 컨벤션 센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런 그 국제회의라든가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최지의 그 특성, 유니크한 베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 도시에 회의 시설이 없다면 국제회의는 유치할 수 없다. 맞겠죠? 그렇죠? 회의 시설이 없다라며 뭐 수백 명씩 막 소규모의 심포지엄인가 포럼도 해야 되고 300명 이상의 그 회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미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회의 시설이 없다, 컨벤션 센터 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국제회의 마이스산업 유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전시 시설, 이그지비션까지 뭐 이런 시설까지 다 필요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없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국제회의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개최 장소의 접근성, 개최자의 접근성, 그다음 회의 시설의 연계 수용 태세, 숙박 시설이라든가 어떤 교통이라든가, 그렇죠? 연계 시설, 그다음에 유무형적인 지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광 자원까지 있어줘야 돼. 그래서 국제회의를 개최지 선정할 때 평가 요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교통의 접근 요인, 또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 그 평가 요인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국제 회의 컨벤션은 유치할 수 없구나. 기업 시설도 기업 미팅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게 되면 우리가 개최지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유치 대상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이꼬르가 되면 오케이.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가 되겠죠. 개최지 특성을 파악해 보니 국제회의 시설도 없고 유치 대상 정보를 파악해보니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개최 특성 파악하니까는 그 특성에 맞게 국제회의 유치할 수 있겠다. 그래야면 이제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와 더불어서 행사를 치를 수도 행사를 치러지겠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강원도 이제 속초에 이제 G마케팅 CVB죠. G마케팅에서 G마케팅 팀에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팬아시아 2017년도 팬아시아 해시대회를 유치를 성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팬아시아 회의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을까? 이 팬아시아의 그 해시대회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간단하게 썼지만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고 약 5천 명의 해시어를 비경쟁 우정의 레이스면 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쟁이 아닌 뭐 이상하네, 재밌네, 이럴 수 있겠죠.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강원도 속초의 G마케팅이 이 장면 보셨을 거예요. 개최지를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유치 대상을 또 파악해서 갖추면 이제 유치 확정을 짓고 유치 의지를 확정을 하고서 이제 유치 전략을 피치고 유치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개최지 특성을 딱 파악했으니 뭐냐, 국제회의 시설이 부재라는 거야. 시설이 이제 부재. 다들 작아, 규모가 2,00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들어오지는 못한 이런 이제 전시장도 없구나, 섹션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원거리 교통도 불편하네. 인천공항하고도 되게 멀잖아요. 근데 외국인 시설도 좀 약하고 숙박 시설의 중저가 호텔도 부족하고 호텔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또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에서 좀 멀고 마이스 재정도 좀 약하다는 거, 지원도. 딴 건 뭐 KTX라든가 뭐 여기 그 숙박이라든가 해양 생태 그런 관광 자원은 괜찮은데, 그리고 기회도 남북하이가 이때 당시만 이제 남북하이 분위기도 나름 뭐 했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평창 올림픽도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했고, 강원도. 근데 또 다시 이제 국내의 그 약점을 보니까는 국내 경쟁도 심화되고 브랜드도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죠. 접근성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KTX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접근성이 계속되니까 또 이게 숙박 관광객이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숙박 관광객이 없어도 감소가 되니 이거 참 다르죠. 그래서 파급 효과가 실감이 좀 약한 거예요. 파급 효과가. 국제회의는 좀 또 2박 3일만 3박 그 짧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숙박에서 좀 잠을 자고,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좀 있으면서 관광도 좀 하고 그래야지 소비를 좀 일으키잖아요. 소비를 일으켜야 파급 효과가 좀 경제적인 효과들이 팍팍 나타나겠죠. 약간 결국에는 국제회의를 포기하게 되는 거. 공구 시설도 부족하고 국제공항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편 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제회의 포기. 그럼 일단 참 속초는 속초 나름대로 또 관광은 있잖아요. 자연과 문학적인 매력도 동해안 쫙 끼고 있는 그런 유니크한 배구, 대한민국에서 그치 없죠. 풍부하고 다양하고 뭐 이런 것에서 중저가 이런 건 좀 약해도, 그래서 유일한 그 스토리텔링 있죠. 분단 국가에 그다음에 고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장이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좀 한번 해보자 하다가 뭐 없을까, 회의 시설이 없이 국제회의 같은 거를 치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비영리 회의를 알게 됐어요. 일명 스모프라 그래요. 일명 스모프, 이게 뭐냐, 소셜, 여기 앞자만 따온 거거든요. 소셜 그룹, 사회적인 어떤 NCO장 이런 것처럼.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그룹, 군인들 모임.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그룹. 다음에 릴리셔스, 종교, 프라터널 그룹. 이거는 이제 형제 뭐 이런 개념이거든. 형제의 그룹. 하나의 친목계 비슷하게, 이게 기독교에서 파생된 건데 어떤 그 형제 모임, 어떤 기독교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니까 비영리란 말이에요.
이 행거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국 전체 회의 시장의 20%나 차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스머프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괜찮겠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 왜 그랬냐? 이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스머프 회의들을 보면 성수기를 피해서 한다. 성수기는 어차피 한국 사람들 있기 때문에 호텔도 이런 게 약할 거냐. 경비의 부담을 대부분 참가자들이 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가자들이 직접 내요. 응? 다음에 FIT를 개별적으로 참가한다는 거지. 이 회의들은 대부분 그냥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착하고 귀국하고 부대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역의 그 유니크 메뉴를 활용을 해야 돼. 부대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그다음 행사 후 지역하고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지역 상권과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교 모임의 특성이 강하다. 이 모임 자체가 이 스머프는 그 사교 모임의 특성이 강하다. 사교 모임의 특성이 강하다라는 건 잠깐만요. 좀 지워봅시다.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아 사교 모임의 특성이 강하구나. 사교 모임의 특성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벤트 어떤 감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딱딱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멀한 그 비즈니스 이런 개념에서는 좀 살짝 멀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대 행사가 더 중요한 거야. 부대 행사가 조직 전체적으로 일부분을 여기는 이 조직 회의들은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야. 총회 같은 건 그냥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할 뿐이지 중요한 건 부대 행사다. 응?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감동적인 감성 이벤트 특성 중에 어떤 감성이거든요. 응? 감동을 준다. 어떤 동원을 한다. 동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감동을 줘야 되고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부대 행사가 중요하게 되고 그 이벤트 성향의 특성을 좀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이 스머프 같은 회의들은 그걸 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는 또 생각을 해보고 속초는 공항을 떠나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떠는 지역 풍경의 스토리화를 하나를 만들어내고 속초 자체를 갖다가 이런 그 개최지는 이런 특성을 가진데 여기에 맞는 타겟된 이벤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더더욱이나 어렵다라는 거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이벤트나 스머프웨이 같은 경우엔 ICCA, UIA, DMA 이런 정보가 없다. 아예 없어.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는 거야. 정보가 관련된 정보가 없다. 응? 그다음에 유치 제한 규정도 공식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워요. 프리스타일.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리스타일이야. 이런 딱딱한 이런 그 어떤 규정도 없고 정보도 이런데 ICCA, UIA 같은 협회 이런데 국제적인 기구의 정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나 타깃 이벤트 발굴 정보 수집이 어려니까 타깃 이벤트 발굴 종종 어렵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보면 유치 대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뛰어다니게 되죠. 해당 기관의 어떤 국내 네트워크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정보를 계속 찾고. 그 다음에 먼저 전차 대회 어떤 걸 알게 되면 전차 대회를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거. 먼저 대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IOC와 직접 메일링을 하는 거죠. 본부에다가. 그 국제 행사에 그런 그 행사의 그 본부 국제 본부에다가 저는 직접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 기존에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찾아서 경험담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 이런 국제 주주가 있는 국내 지사죠. 국내 소유에서 굳이 얘기하면 기업처럼 얘기하면 국내 지사장의 유치 의지는 있는지도 좀 한번 파악하면서 정보를 이건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어떠한 정보를 위해서 유치 대상 이벤트를 찾았으면 여러분들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유치 대상 이벤트를 찾았다. 맞는 걸 누구랑 어디에 맞는 걸 개최지의 특성에 맞는 거를 개최지 특성과 유치 대상 이벤트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으면 그때 이제 국치위원장의 의지, 유치 의지는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그 강원도 이 G마케팅 CVB가 이제 그 요것도 아시죠? 예전에 그 왜 저기 그 마이스 관련 박람회 총회 참가하는 거. 그래서 IMX 같은 참가하고 온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참가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IMX 행사를 참가하고 귀가하던 중 거기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 됐냐면 말레이시아 교민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어요.
펜아시아라는 해시에 대해서 펜아시아 해시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서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차대 구글링도 돌려보고 이벤트 참가자 경험담도 들어보면서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수집하기 시작하고 속초 지역의 유치가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야, 이건 맞겠다. 무슨 국제의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완전 이벤트로서 우리가 이거는 유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 개체지 특성과 그 펜아시아 해시가 보니까 유치 대상이 적합하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해시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궁금하죠? 해시대가 뭔가? 여러분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해시대. 해시대가 뭐냐면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교를 침묵. 침묵을 딴 같은 거 경쟁하지 않는 종목의 스포츠구나.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정규 트랙 같은 게 필요 없어. 100m 달리기, 마라톤 이런 좀 정규 트랙이 필요 없어요. 오프로드 트랙이에요. 선두주자, 리딩 그룹이 이거는 먼저 리딩 그룹이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먼저 하면서 이제 리딩 그룹을 정해요. 맨 먼저. 그래서 선두 그룹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트랙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개척을 하는 거야. 길을 개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해요. 그럼 뒤따라서 메인 그룹과 후방 그룹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코스대로 선두 그룹이 끝나고 나면 그 코스대로 마치는 거죠. 물론 선두 그룹, 리딩 그룹은 미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아보죠.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보면 수상시장으로도 갔다가 산으로도 올라갔다가 막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오프로 어떤 정규적인 그런 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원한 맥주도 마시면서 하시송을 부르면서 침묵을 다짐하는 아주 스포츠 이벤트. 왁작지껄하겠죠. 그냥 그 동네가 그냥 시끄럽게 노는 거예요. 그냥 맥주 한 잔도 하면서 마치 그 축제에 보면은 그 옥토퍼스트 미네네 매월 9월 중순서부터 10월 초순까지 열리는 약 한 20일간 열리는 미네네 옥토퍼스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겠죠.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런 거를 그래서 이벤트 자체가 왁작지껄하고 소비 진작형 이런 거니까 이벤트니까 야 이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펜아시아의 인터 회시 전 세계 이제 회시 클럽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속초가 뛰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치에. 그래서 펜아시아 이렇게 보니까는 2년에 한 번씩 아시아에서 개최를 하는구나. 대한민국은 아직 개최 경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유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개최 경력이 없는 게 아주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최 경력이 없구나. 그래서 경쟁도 경쟁이구나. 더구나 중요한 게 5일간의 체제예요. 5일간 체제면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쓰고 마시는 거 소비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죠. 규모가 최소한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항상 참가하더라. 대상을 한 5,000명이 되지만 5,000명이 해시 회원들이 있다라는 거야. 적는 세계에 약 5,000명이 되지만 참석은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 하는구나. 매년. 그 지역 캐터링 상권하고 연계가 필수적이어야 돼. 얼마나 좋아 이게. 지역 상권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부 행사도 또 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기부 행사를 해요. 여기가 등록비가 100달러예요. 100달러. 등록비가 100달러거든요. 근데 이 등록비를 갖다가 그 지역에 기부를 한다라는 거지.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기부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왜 그랬습니까? 소음 발생을 하겠죠. 왁작지껄 그 미네네 옥토퍼스처럼 맥주 축제처럼 열리게 되는 거죠. 저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건 그냥 뭐 선수단 어느 이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라 대표 이런 게 없어요. 경쟁은 안 하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친목도모 하니까 맥주 한잔하고 왁작지껄 그냥 수다 떠는 거지 놀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때 미리 이제 쫙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생긴 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이 강사의 사견입니다. 전차대회는 인도의 뽕디셀에서 했어요. 인도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해시 참가자 해수의 유형을 봤더니 일탈이야. 우리 관광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일탈. 그 다음에 익명성의 이름 투표. 어느 국가의 대표 누구누구 홍길동이 아니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등록비 100달러 내고 행사 참석하고 노는 거야 같이. 그래서 개방돼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냥 만나게 되고. 다음에 탐험 심리 강한 거예요.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하는 게 또 속초가 가지고 있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니까 그렇겠죠. 이런 특성이 되니까 속초 지마켓팀이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해시맥 아까 최저 기간이 길어요. 5일이라 그랬잖아요. 5일. 따로 이제 딱 장점만 보니까 그 지역 상권 아주 공헌도가 높은 거예요. 소비 활동이 황성하지 않습니까? 이 소비 활동만큼은 다른 거에 비해서 소비 활동. 각자가 참가해서 각자가 등록비 내고 그것도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권들한테 연계돼 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람 지역의 어려운 접근성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탐험심이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탐험심. 오히려 탐험으로 해석을 한다. 탐험인 거야. 접근성이 어려운 거. 우리 국제회의나 기업회의나 학술회 같은 경우에 뭐야?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접근성이 어려운 접근성이 오히려 탐험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속초 이게 맞아요. 산악과 해양관광의 상권도 있고 아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실하게 컴팩트하게 다 몰려 있잖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장소. 얼마나 좋아. 컴팩트하게 몰려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가 아주 적절하게 됐다. 그래서 육지대상을 이렇게 하시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된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치 이양서 제출을 합니다. 이 이벤트 유치 이양서는 특성마다 이제 다 달라요. 비경쟁 사기였는데 해시 중심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식 유치 의사 표시 서한만 있으면 돼요. 여긴 저기 필요 없다. 정부 부처라든가 개최지 후원기관에 적극적인 지지서를 갖다 지지 이런 것도 보내야 되잖아요. 배제 필요 없다. 이 사람 다양한 지역의 해시클럽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거거든. 개별적으로 참석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참석자들이 그냥 다양하거든. 해시클럽 사람들이 다양하거든.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프리스타일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여하잖아요. 어떤 정부기관 이런 개념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진 않더라. 그래서 보게 되면 개최 주최기관이 어디이며 속초죠. 개최 지역의 조직위원장의 서명. 일단은 그게 그 LOC 로컬이잖아요. 로컬이 그 지역의 이제 로컬의 장이 우리나라 유치 의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개최 지와 개최 시기를 이제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벤트 이 하시 이벤트의 유치 이양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최 시기와 개최 장소다. 이것이 비딩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투가자의 참가자 심리. 개최 시기 다행히 내가 휴가 낼 수 있는 시기다. 그렇죠? 비용도 싸고 아주 좋네. 경제적이네. 비수기 때 하니까 이런 영향들을 미친 결정적인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미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할 땐 사전에 NOC와 이건 국가 이제 그 기구죠. 국가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근데 LOC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이건 속초의 대표. 개최지 속초의 대표 LOC. 그러니까 로컬이에요, 로컬. 이건 내셔널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초 대표가 있고 양양 대표가 있고 강릉 대표도 있고 예를 들자라면 대표는 전주 대표, 목포 대표, 부산 대표, 인천 대표들은 다 LOC들이란 말이에요. 이 LOC는 당하고 같이 NOC하고 국가에서 해가지고 꼼꼼한 수용태도 분석을 이제 선정을 딱 하게 됩니다. 개최 시기와 개최 장소를 그걸 딱 비교해가면서 정리한다. 그런 결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유치 이양서 이제 제출을 하고 유치 이양서는 제출하는데 요 유치 이양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개최 시기, 개최 장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 절대 안 돼. 변경이 되면 신뢰도에 엄청나게 큰 타격이 돼요. 그래서 유치 이양서에서 한 접수 유치 성공률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완전 요인이에요. 그래서 유치 이양서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활동에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물리적인 태도, 지역의 매력도, 행정적인 지원 약속, 안전 대책 등 숙박지의 가격, 교통 편의, 고위급의 지지 서한 같은 이런 것들 유치 이제 제안서를 아까 의향서가 아니라 이제 제안서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딱 넣어서 유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스토리 전략. 일단 속초에서는 딱 스토리 전략을 잘 짜야 한 거예요. 단점을 최소화, 단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경쟁자와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피칩니다. 당연하겠죠. 국제 조직의 답사단이라든가 현지 조사 대응 방안을 수립을 딱 하면서 로비 활동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페나시아의 사기 패턴은 어떤 익명성을 요구하고 지역의 이제 수산시장 속초의 수산시장에 논밭을 이제 뛰어다니는가 리딩 그룹이 오프 트랙이죠, 얘네는 오프로드. 어떤 정기적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 레드드레스원을 활용한 참가 등록비를 갖다가 지역사회 신고식도 거해요. 신고식도 거의 하는구나. 아까 제가 스머프를 사교 행사의 느낌을 갖고 이벤트의 특성이 강하다라고. 그래서 매일 밤 이벤트를 파티를 제출을 한 겁니다. 요때
그 속초에서 제정한 게 맥주를 제공하겠다. 한 잔씩은. 그래서 불꽃놀이 및 공연도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2천 명이 런닝을 하고 나서 뛰고 나서 비경쟁 레이스를 하고 나서 2천 명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에 캐터링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메인 행사장을 선정을 하게 셔틀버스도 운영이 돼. 숙박지역 행사장을 연결을 해야 이 사람들이 집결지에 모여서 집결지에 있는 못해서 파티를 여는 거죠. 파티를 열게 되죠. 지역 상권의 개입 여부도 이것이 오히려 저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역 상권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 해시 이벤트의 중요하다. 날씨 변동에 따른 대비책을 또 런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비 오면 안 되잖아요. 편의시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선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민이 이제 예측이 당연히 가능하죠. 언제 노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기부 행사를 먼저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기부 행사. 머리 좋죠. 기부 행사 등록비를 가지고 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페나시아의 이제 2010년에 이 해싱은 영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태동시킨 이벤트예요. 영국인이 말레이시아에 저기 있다가 이런 이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럽과 동남아, 중국에서 아주 성실하게 활동한 소셜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근데 국내 해시의 해시 조직이 빈약하거든. 우리나라는 아주 약간 빈약한데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내 해시 조직의 LOC가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지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 네트워크 확장 정략을 피는 거예요. 국내 해시 조직이 빈약하니까 네트워크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LOC 연미 해외 네트워크들 활용해서 한 명씩을 계속 포섭하고 다니는 거야. 몇 년 전부터 벌써. 그래가지고 한국 지지 동남아 국가 해시 클럽장들도 계속 섭외를 하는 거죠. LOC들. 클럽의 장이 LOC니까. 클럽의 장이 LOC거든요. 해시 클럽에. 그러니까는 각 지역별로도 그렇게 비경쟁 레이스를 모임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요것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 지역에 전 세계 각 지역의 해시 클럽장들이 이제 LOC거든요. 그 LOC들은 이제 하나하나 섭렵해서 이 사람들이 표를 하니까 여기 중에 한 사람이 그 LOC 이 사람들이 표를 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럴 거냐. 야 다음엔 요번에는 어디로 가자. 한두 마디 하게 되면 그 회원들은 당연히 클럽장을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LOC를 섭외하는 그 확장 전략을 펼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페나시아 2017 경쟁지를 살펴봤어요. 강원도 속초. 근데 경쟁수가 나타난 게 뭐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이. 코타키나발은 아주 세계적인 휴양지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강원도 속초가 살짝은 좀 딸리거든. 사실 동해안이 물이 너무 차거든. 최근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전 세계적인 휴양지는 사실 아니잖아. 그래도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은 더군다나 해시의 고향인 거야. 말레이시아 영국 사람이 이 코타키나바루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해시를 만들어냈으니까 해시의 고향 아니야. 또 해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해시 인구도 많지 않겠어요? 근데 든든한 LOC 경험이 많고 유치도 많이 했었으니까 LOC는 아주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정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LOC도 구성이 돼 있는. 과연 그런 속초가 이 코타키나바루하고 싸워서 이길까? 차별화 정책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위한 경쟁에 붙었을 때 비딩을 성공을 하기 위해선 어떤 차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야. 이게 속초의 고민이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 대화가 인도 뽕디 세리고 이번에 경쟁지는 코타키나바루란 말이에요. 공통된 연상된 이미지가 뭐예요? 덥다, 그렇죠? 불편하다, 치안, 모기가 여기 좀 참가자들 경험을 딱 보니까 이거거든요. 뽕디 세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뽕디 세리에서 제안서를 발표해가지고 다음 2017년도 거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도 뽕디 세리는 다들 참석자들이니까 다 더운 거 이런 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정책을 여기서 이제 빼오는 거죠. 차별화 정책. 가을 단풍 시원한 공기 힐링을 갖다 어필하는 거야. 덥다에 반대가 되는 거죠. 생태보호지구의 미슐린 가이드 별 3개짜리 설악산이 그대 품 안에 엄청난 이제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매운 김치, 회, 막걸리 이국적인 맛에 도전하라. 이 사람들은 탐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탐험심. 편리하고 깨끗한 편의시설. 아무리 탐험심이 있다고 오픈 개방형이라 그래도 편의시설은 필요하겠죠? 청결한 숙박지. 지저분하지 않다. 공공의 강력한 지원. 대한민국이 공공의 강력한 지원한다.
상가보다 당신만의 해시 이벤트를 해줘. 그래서 문화적 거리감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머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비싼 물가, 호텔이라든가 항공료, 식비 이런 것이 좀 비싼 게 요게 흠인데 요거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나 식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고 저렴하고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는 거죠. 항공료도 항공사도 요청해서 비행기 좀 저렴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조율을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페나시아 이제 해시 2010년 제안 발표를 하게 돼요. 이때 제안서를 만들 땐 제안 발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서를 만들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한번 살펴봅시다. 비딩 이거는 제안서 발표는 비딩 당일날 하거나 아니면 하루 전날 밤에 합니다. 언제 할지 몰라.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할지 몰라. 먼저 1번으로 할 사람이 그 대한민국 있지. 1번으로 할 사람이 대한민국 있지. 2번으로 할 사람이 말레이시아일지. 모른다라는 거.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발표 형식은 PPT로 해야 되고 1천여 명이 참가해서 전원이 발표를 참가하는 데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유치 제안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때 발표 순서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당일날 할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날 할 경우 다르겠죠. 언제 해야 되는지. 당일날 하게 되면 당일이라는 건 뭐냐 런닝을 한 날이에요. 런닝을 경주를 하고 난 날 저녁이라면은 피곤하겠죠. 피곤했으면 어떤 걸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전날 하게 될 건 좀 개념이 다르죠. 그땐 또 나름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갖다가 거기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 이제 제안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G 마케팅 팀은 포인트 3개를 줬어요. 단풍의 아름다움, 가을 단풍, 가을을 갖다가 어필을 한 거죠. 가을. 그래서 속초의 바다색을 표현한 이미지를 갖다가 내보내기 시작했죠. 두 번째 이제 모닥불 이미지, 감동이죠. 여기 자체에서도 이제 이벤트를 벌리는 거예요. 감동, 모닥불. 그 다음에 쌀쌀함 속의 코리아의 소맥 한 잔의 추억을 강조한 거죠. 완전히 포인트 3개를 딱 잡고 들어간 거예요. 가을 단풍, 풍광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모닥불 같은 감동적인 이벤트도 제공하고 소맥 맥주의 아주 캐터링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성에 어필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1, 2, 3로 3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별화 정책을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현지 답사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 감성에 또 소구하면서 현지 답사인들한테 감성에서 복수의 도시가 지역 특성을 달린 차별, 문화의 이국성을 부각을 시키는 거야. 강조를 하니까 대한민국 문화를 갖다가 강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거리를 조장하지 않는 아주 친근한 분위기 전략이 필요하다. 컴팩트하게 몰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의 거리도 작아져야 되는 거고, 이동의 거리가 먼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컴팩트하게 같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들이 다 짧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고 만족하고 아주 이런 행사를 갖다가 좋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 하나 또 예를 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IOC 현지 답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인천에서 올레는 장거리 교통이잖아. 장거리 교통을 해결하는 거야. 그랬더니 방법은 뭐냐. 사절단의 피로가 그들 스스로만의 스토리로 재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탐험심처럼. 아까 해셔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려운 접근성을 탐험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절단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사절단도. 그래서 든든한 한국의 음악 딱 잔잔하게 쫙 틀어주고 은은한 다음에 개체지 풍경을 동영상을 쫙 또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휴식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서 과자라든가 떡볶이, 커피, 인삼차 이런 걸 제공을 계속 해주면서 따뜻한 타월도 갖다 벗을 수 있다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비록 장거리 한 2시간 이동하는 것이 지루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아주 유머 감각이 있는 수행 팀원도 해가지고 아주 유머 있게 항상 웃다 보면 피로도 풀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피로 상쇄되게 만들었던 거고. 다음에 이제 교통 안내 책자도 제공해서 공항 리무진 버스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지역을 연결시키는 우등 고속버스는 언제 출발하고 어디로 이동 이렇게 교통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주 책자까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KTX 휴게실을 이용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는 이제 방문지 고위층 관계자 면담을 주성을 꼭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든 언제 할지 모르니까 고위층한테 오늘 하루는 좀 대기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 유치 의견을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쑥박지 지역 컨벤션 부로 다시 이건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서 그 관계자의 면담을 주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 스케줄에 난 융통성 있게 잘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 없이 잘 끝나니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제 로컬 문화 시찰인 거죠. 나이트 투어와 밤에 즐길 거리를 하는 거예요. 감성에 결국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결국 문화 체험이거든. 문화 체험.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거야. 직접적으로 그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나이트 투어와 밤 즐거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도 다양하고 아주 저렴하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개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다양하고 저렴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도 강조를 해주는 거야. 이 정도면 되겠네. 그래서 동선 선정 기획하고 방문단의 피로도를 갖다가 고려를 해가지고 일정을 갖다가 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치 제안서 발표 및 개최지 약정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